성질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1부, 2부로 나눴습니다. 1부는 여러분들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해줄 만한 이론 준비했고요. 슬슬 볼까요? 개념부터 잡아 나눌게요. 여러분, 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 교과가 아니고 자기 전공이 아닌데, 예를 들면 저도 듣고 싶은 과목 많거든요. 사실은 뭐 철학이든 뭐 공학이든 물리학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3시간 동안 들으면 그 맛을 볼 수 있다. 그냥 괜찮은 프로그램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락에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만화 개념부터 좀 잡아 나가볼게요. 만화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대충. 만화 하면 여러분이 뭐가 들어가면 만화 같아요? 대충 뭐가 들어가면 알고 만화에 이런 어떤 구분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스토리가 있으면 좀 만화 맞습니까? 일리가 있어요. 형태적으로 볼게요. 형태적으로. 그림이 뭐 들어가면 만화에 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뭐가 들어가면 대충 웹툰 같아요. 스토리가 있고 그림만 있고 이렇다면 애들 동화책은 어때요? 애들이 보는 동화책. 누가 내 목에 똥 싸서 이런 거 여러분 봤죠? 어렸을 때. 그거는 만화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차이점이 뭐죠? 근데 그것들을 면밀하게 좀 보는 건데요. 일단 봅시다. 대단히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들은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어떤 생리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것 외에 인여적인 활동을 누군가 하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가끔 여드름 짤 때 쾌감을 느끼는 거는 생태적으로 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거기서 여드름 나오는 게 보기 좋을 때도 있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인여적인 활동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좀 고급스럽게 발동이 되면 아마 예술이 아닐까, 예술의 시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시인들도 뭐 뱀 잡으러 다니고 뭐 사자, 토끼 잡으러 다니고 동작하고 이런 시간 외에 아무 의미 없이 바닥에다 끄적끄적거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딱 오늘 마음버스 박스에 들어갔는데 좀 힘들더라. 뭐 이런 말들을 해가면서 무슨 언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거기서 아마 예술의 시초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그 예술이 무엇과 만나냐면 배치됩니다. 자, 기술과 만나요. 원시인들한테는 드로잉 패드, 뭐 아이패드, 뭐 어떤 갤럭시 탭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닙니까? 종이도 없었을 거예요. 종이도 개발된 지 훨씬 뒤에 얘기고, 그들한테는 예술이라는 걸 누리고 싶은데 그 행태들이 뭐였냐면 노래를 부른다든가 의미 없는 어떤 소리를 지른다든가 어떤 춤이라든가 동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연히 막대기를 주워서 바닥에 끄적거렸더니 뭔가 형상이 나오더라. 그게 재밌어서 세모도 그려보고 뭐 사슴도 그려보고 자기가 봤던 것들을 재현해 본다든가 그런 것들을 했을 건데, 종이가 발달이 되고 연필이 나오게 되고 흑연 같은 거, 그 다음에 LCD라든가 그런 액정이 개발이 되고 물감이 개발이 되고 그 물감의 색깔을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게 되고 어떤 툴에서 어떤 색을 또 뽑아내면 그린 초록색이 나오더라 등등등의 지식을 배웠을 거고 후대에 전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곧 물감이라 한다. 그 물감을 잘 칠해지게 하는 도구는 처음으로에는 손으로 놀다가 나중에 붓이라는 걸 알았어요. 붓이 되고 펜이 되고 우리가 어떤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을 조금 더 퀄리티 있게 구현해낼 수 있는 작업들을 계속 했었을 겁니다. 그죠? 그게 지금의 궁극에 이르러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까지 온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작가들은 옛날에는 스크린통 깎고 펜으로 잉크 묻혀가지고 끓이던 것들을 지금은 아이패드 안에서 타블렛 PC 안에서 구현하고 있는 거죠. 요 두 차이를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웹툰 작품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작품이라고도 흔히 부르는데 동시에 뭐기도 하지요. 작품이 뭔가 힌트를 주자면 저거랑 대치되는 개념으로 작품은 뭐예요? 상품은 뭐고? 무엇이 작품이라고 불러질 만한 그 요건을 충족하는가? 저작권이 있다? 혹은 뚜렷한 특정 작가가 있다? 일리가 있어요. 또 무엇을 일컬어서 우리가 작품이라고 합니까? 저는 생각해보세요. 답이 없어요. 저는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약간 취미라서. 그럼 상품은 뭐예요? 상품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상품이 작품과 다른 거 어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파는 거다. 맞죠? 사고 파는 거다. 우리가. 이 상품은 여러분 저 오뚜기 칠라면 4,500원에 한 봉지 파면 살 거예요? 안 살 거잖아요. 그죠?
상품은 예를 들면 근데 그 한 그릇을 먹으면 칼로리 소모를 1시간에 1000칼로리 정도로 소모해주면서 라면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단백질, 탄수화물, 어떤 식이섬유가 골고루 들었다. 그러면 한 3,000원 내일 용의는 있어요? 살이 찌는 게 아니고 먹으면 빠지는 라면인데 개발했어. 식품영양학부에서 누군가가 개발해서 그런 상품은 3,000원 정도 낼 용의가 있어요? 한 봉지에? 꼴랑 한 봉지에? 저는 낼 용의가 있는데 상품은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재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지불할 수 있는 용의를 넘지 않으면 내가 구매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초과해버리네? 그럼 못 사겠는데? 혹은 사기 싫은데? 그러면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웹툰은 뭐냐면 작가가 자기 기술을 활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예술을 했는데 그것들을 괜찮네라고 인정받으면 그것들이 공공연히 인정을 받으면 작품인데 그거를 돈까지 받고 싶네라고 했을 때 낼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내고 주고받는다는 상품으로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들은 작가인 동시에 판매자이기도 해요.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그걸 강조하죠. 자, 다시 또 사람이 만드는 거죠, 예술. 아니에요? 동물도 예술할 수 있어요? 아마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는, 물론 사람은 맞지만 어린아이는 하나의 그 금지산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사회적인 법적인 어떤 요건을 못 갖춘 어린아이가 자기 똥으로 예를 들어 뭘 칠했다 종이에다가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건 내 작품이다, 내 저작권 맞다라고 인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게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물론 아무도 안 사겠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개념은 내가 이건 내 모든 영혼이라든가 내 메시지라든가 그것이 담겨있고 내 작품 맞다 인정해달라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등록됩니다. 자기 똥도. 그죠? 자, 대체적으로 예술을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동물들은 물론 이제 자기네들도 뭔가 하겠지. 제가 미토콘드리아라든가 이런 애들의 생각을 못 물어봐서 모르겠지만 동물들도 뭔가 자기 먹고 싸는 일들 외에 어떤 잉여로운 활동을 할 겁니다. 근데 아직 짐작만 입증되진 않았죠. 근데 사람이 예술을 합니다. 사람이 예술을 하고 웹툰을 그래요. 그럼 사람이 하는지 기계가 하는지 좀 헷갈릴 경우는 없습니까? 다시 웹툰으로 돌아가서. 종이에다가 펜촉 한 번 안 그어본 사람들이 요즘은 웹툰 작가도 합니다. 혹은 빨간색 물감이 어느 정도 썼고 노란색 물감을 어느 정도 섞으면 주황색이 나온다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지식 없이 그냥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어떤 코드를 넣고 어떤 페인트 툴을 부으면 그 색깔이 구현되는 거를 즐기고 이미 이해하는 학생들, 좀 이해하는 젊은이들이 웹툰 작가가 돼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기계가 웹툰을 만드는지 사람이 만드는지 좀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그죠? 심지어 스토리는 기계가 써줄 수 있어요. 근데 기계가 스토리를 쓰고 있다면요. 지금 실제로 AI라든가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이야기의 기본 뼈대 어떤 구조를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예를 들면 형사, 예를 들면 마피아 보스, 그 다음에 시골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를 입력하면 자기가 그럴싸하게 어떤 서사를 만들어내가지고 뽑아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쓴 단편 소설이 어떤 그 작품 공모전에 수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사람이 지금 웹툰을 그리는 건지 기계가 그리는 건지도 헷갈릴 지경이에요. 앞으로는 더 헷갈려질 거고요. 왜냐면은 웹툰 작가 스튜디오, 예를 들면 휴먼 앤 머신이라는 회사를 차린 다음에 그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누구는 컬러하고 누구는 스토리 짜고 누구는 그것들을 편집하는데 그 누구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쯤 되면 좀 신기합니까? 나도 신기한데? 여러분 우리 일자리 다 있거든요. 자, 이제 사람이 하는지 기계가 하는지 헷갈리지요. 다음, 웹툰은 매체예요? 콘텐츠예요? 일단 매체라는 뜻을 하셔야겠네요. 그죠? 매체, 번역하자면 미디어의 본질이 뭐예요? 미디어. 저랑 여러분이랑 뭔가를 의사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중간에 내가 여러분 안 보고 여기 암실에 들어가서 스피커로만 나오게 한다. 여기서 매체는 스피커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A와 B 사이에 어떤 정보를 주고받거나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 안에 어떤 매개체를 삼으면 그게 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TV가 될 수도 있고 라디오가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웹툰은 매체이기도 합니다. 매개체니까. 동시에 스피커에서 나오는 무엇이 콘텐츠죠? 스피커에서 들리는 무엇을 콘텐츠라고 하죠?
저기서 나오는 어떤 의문의 그 소리에 어떤 정보가 달린다. 4시까지, 아니면 1시까지 이 비교과 실습 체험실로 오세요라고 정보가 담기는 순간 그건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매체가 다시 콘텐츠가 되고 콘텐츠가 다시 매체가 되는 순간이 뭐냐면 도서관이라는 거는 매체예요, 콘텐츠예요? 헷갈리죠? 도서관. 대충 매체도 그렇게 콘텐츠 같아요. 왜냐면 책이 콘텐츠 아닙니까? 그죠? 그죠? 책이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 콘텐츠 덩어리들이 담긴 어떤 장소는 매체겠죠. 그러면 책은 콘텐츠네요. 끝나는 게 아니고, 책은 그냥 매체잖아요, 또. 그냥 어떤 종이떼기가 있고, 뭔가 알아볼 수 없는 형상과 그 어떤 텍스트들이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이, 내 USB 안에 담겨있는 한글 문서 안에 어떤 내용일 거 아닙니까? 그 콘텐츠를 담은 어떤 이 종이라는 물질이 매체가 되는 거고, 그 안에 담긴 진정한 그 정보라든가 메시지가 곧 콘텐츠가 되는 거죠. 슬 헷갈리죠? 그럼 아까 도서관은 매체를 했잖아요. 자, 도서관을 콘텐츠로 만들어 볼게요. 부산의 도서문화와, 예를 들면 전라도 광주의 도서문화와, 혹은 뉴욕 어디, 아니면 시카고라든가 이런 데의 도서문화는 도서관이 몇 개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도서문화가 달라지죠. 그죠? 이제 슬슬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재밌지 않아요? 우리는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어떤 개념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술이라는 걸 하는 거고 웹툰이라는 거는 고도의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을 활용하는 건데 그 안에 사람이 작품으로서 활동을 하는 동시에 상품이기 때문에 정확히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배워나가는 걸 통해서 하되 그게 내가 하는 건지 사람이 하는 건지 늘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기계에 대한 활용 능력이라든가 기계를 사람이 기계가 넘볼 수 없는 어떤 지점을 우리는 계속 탐구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웹툰 작가로서 롱런할 수 있다. 그 기본적인 철학 토대가 없으면 얼마든지 기계한테 대체당할 수 있는 게 웹툰 작가다라는 게 여는 말씀입니다. 알겠죠? 다른 학문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떤 학과인지 지금 일일이 물어보고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3시간 안에 그거는 좀 무리니까 일부러 생략했어요. 이름도 안 물어보고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소통을 안 해서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통해서 작가라면, 사람이라면, 작품을 하고 싶다면, 내가 매체가 되고 싶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먼저 작가는 보통 요 4가지로 나뉩니다. 욕망이 4가지로 나뉘어요. 바람이 지가 욕망이 있어서 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의도가 있어서 바람을 불 수 있잖아요. 보세요. 정보를 계속 전달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작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습 만화, 정보 만화가 어떤 브랜드 툰을 하는 것, 외주 작업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교양, 지식 이런 만화들, 다큐멘터리 만화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작가는 이쪽에 최적화되어 있는 작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의도에 초점이 맞춰진 작가들은 예를 들면 시사 만화가라든가 아까 말했던 대로 다큐멘터리 만화라든가 루포 만화, 풍자 만화, 어떤 의식, 선동, 선전 만화 아니면 그런 것들 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런 식의 만화가들이에요. 재미, 아마 가장 비율은 많겠죠. 돈이 좋아. 내 작품 보고 재밌었으면 좋겠어. 웃어줬으면 좋겠어. 울어줬으면 좋겠어. 그 재미에 초점을 맞추고 그거에 목적을 가진 작가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현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표현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테크닉도 내가 사람으로서 34시간 걸려가지고 한번 어떻게든 해내보고 싶은 사람, 아니면 독특한 색감을 가진 사람, 아니면 독특한 그림체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사람, 나는 수목으로 어떤 웹툰을 그려보겠다 이런 어떤 표현 욕구가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스타일이 나뉩니다. 그냥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요 라든가 이런 어떤 큰 목적 말고 디테일하게 알아가는 것도 이 학과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일부러 쪼개놨습니다. 스토리와 텔링은 다르죠. 여기 콩쥐팥쥐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죠?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죠? 여러분들이 그 콘텐츠를 여러분의 매체, 여러분의 예를 들면 입으로 따질까요? 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여기서 콩쥐팥쥐 얘기를 했을 때, 옛날에 콩쥐가 살았어요. 이렇게 구연동화처럼 했을 때, 당신이 똑같은 얘기를 내가 대본을 주고 읽어보라 했을 때 누가 더 재밌을지 우열이 갈려집니까? 안 갈려집니까? 갈리죠. 왜 똑같은 얘기도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냐? 요거는 연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렉터라고도 하기도 하고 작가들을 연출가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그 스토리 텔링이 나뉜다. 그리고 그거를 하필이면 비주얼, 시각적 정보에 좀 담아서 하는 게 만화가들의 역할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화를 정의할 때는 보통 이제 스콘 맥클러드나 이런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해요. 의도된 순서로, 작가의 의도된 순서죠. 순서라는 게 중요해요. 순서. 여러분, 순서. 웹툰이 있을 때 첫 것 봤다가 마지막 것 봤다가 중간 것 봤다가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 순서대로 가요. 의도한 순서대로 계속 병렬 배치된 그림 혹은 기타 형상들까지를 통칭해서 보통은 만화라고 합니다. 자, 역사 볼게요. 역사, 이거 다 다루면 여러분, 포함도 죽어요. 나도 얘기하다가 기도 나가 죽어요. 대충 중요한 것만 찍어볼게요. 일단 낙서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그죠?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대충 보니까, 프레스, 무슨, 알타미라, 동굴벽판이고, 이런 말은 대충 떠서 들어갔죠? 그죠?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호랑이 쳐들어오고 난리인데, 거기 동굴벽에다가 굳이 낙서를 할 시간이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뭔가 추론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 추론을 해본다면 아마도, 맘모스는 이쪽이 급소니까 그쪽을 찔러라고 하고 후손한테 정보를 전달했던가, 아니면, 그거를 교육하던가, 어느 때에 걔네들이 산란기기 때문에 많다 얘들아 이렇게 후손한테 전달해 교육하는 효과던가, 아니면 그냥 잡아서 기뻐서 그냥 기록해 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주술적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증명은 못하지만 걔네들 인터뷰한 적은 없으니까 아마 추론하자면 이런 식으로 갔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회화가 개발이 돼요. 아까 붓 물감 4개 했죠? 그림이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된다고? 종이가 나오고, 하나 나오고,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그렇게 예술이 발달하다가, 만화스럽게 딱 나온 거는 이제 신문 만화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왜냐면 종이 매체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신문을 막 뿌리기 시작했거든요. 신문을 막 뿌려서 대량 생산, 그러니까 매스미디어의 탄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신문 만화부터, 그 다음에 그래픽 노블. 지금 여러분들이 저 보고 재밌다, 너무 재밌다 하는 그 어벤져스니 뭐니 이거 전부 다 그래픽 노블부터 시작된 히어로물 장르들이 지금 또 빛을 보고 있는 거죠. 수십 년 된 작품들이. 그리고 코믹스, 시사 만화, 우스개 만화, 아동 만화 등등등으로 불리다가 풍자나 에로 만화, 대본소 만화, 잡지 만화 이렇게 왔어요. 자, 이때쯤에 여기서 한번 또 분기점이 와요. 만화만 주기적으로 배달해줄게, 혹은 만화만 주기적으로 연재를 할게라는 개념이 이때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이렇게 찾아보겠지만 지금의 마감 시스템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AM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치킨집 열듯이 대여점을 마구마구 이렇게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도 많이들 통으로 빌려가고 통으로 다시 돌려오고 이렇게 순환이 빠른 그런 어떤 스토리를 다룬 장르 만화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출판 만화. 물론 연결돼 있죠. 잡지에서 연재를 한 다음에 반응을 본 다음에 이거 재밌어 하네? 라고 싶은 그 작품을 모아서 단행본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을 합니다. 그 판매량에 따라서 작가 수입도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종이네요. 어쨌든 종이네.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은 당연시 보고 있지만 어떤 모니터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게 이제 스캔 만화 때부터 있어요. 즉, 그냥 이미 출간되어 있던 그것을 스캔을 받아서 PC통신, 나우놀이, 철기한 이런 걸 통해서 지직 조금씩 뜨는 거, 그죠? 응답하라 이런 데서 봤죠. 그런 스캔 만화가 나오고, 간단한 그림판을 이용해서, 아니면 포토샵 프로그램, 그게 한 97년도쯤에 나왔으니까, 디지털로 아예 뭔가를 형상을 그린 거를 만화라고 칭해가지고, 뭔가 칭할 말이 없었어요. 디지털 만화를 그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활동하는 웹툰 1세대 작가분들, 스노우캣 작가, 마린 블루스 작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혹은 강풀 작가님도 웹카툰 혹은 에세이툰이라는 이름으로 간단한 여러분들이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해볼 거예요. 실습을 나중에 2부 때. 그 다음에 스크롤 만화는 아주 대한민국이 발견해낸 웹툰의 하나 문법이죠. 뭔가를 내려가면서 이렇게 상하로 계속 뭔가를 보는 거. 그것들은 어쨌든 K-웹툰 하는데 거기서 K를 빼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영국에서 축구를 하는데 잉글랜드식 축구 이렇게 말 안 하죠. 왜냐면 종주국이니까. 그죠? 그래서 K-웹툰이 아니고 그냥 웹툰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툰의 문법을 발견해냈고,
오늘 얘기할 것 중에 생각해 볼 거리긴 한데, 너무 웹툰이 잘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데 난리가 하고 막 이렇게 산업적으로 부흥이 이루어지는 이 가운데 제가 생각해 봐야 될 거면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독립만화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지점까지 온 거죠. 왜냐면 지금 그 얘기를 나중에 할 텐데, 왜냐면 이 부제가 붙어요. 해시태그로 보는 웹툰의 효능과 부작용까지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이렇게 알 필요는 없죠. 다만 요것만 알아보세요. 이쪽으로 갈수록 리얼리티라고 되어 있죠, 지금. 사실에 가까운 어떤 그림체들입니다. 그냥 저쪽으로 가면 그냥 하나의 고형이에요. 고형. 픽토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뭐 화장실 뭐 그런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요쯤으로 가면 개념의 변으로 가는데, 저 끝까지 가면 미닝 뜻이 뭐죠? 미닝이 뭘 미닝하고 있죠? 말장난인데, 영어 말장난. 미는 그냥 의미한다는 거예요, 의미. 그죠? 그러니까 각자 성향에 따라 그림체가 나뉘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의미하겠다. 그냥 이거 딱 봐도 그냥, 쥐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어떤 기호적 그림체를 가진 사람들, 혹은 그런 에세이툰, 경험만화 이쪽으로 보면 저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혹은 뭔가 표현 욕구가 가득 찬 사람들, 우와, 그림 쩐다. 이렇게 뭐 박대준 만화 이렇게 봤을 때는 자꾸만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삼각형의 변이 빅트라이앵글이라고 해가지고, 이 중간중간에 자기 그림체를 4년 동안 탐구해 나가는 것도 본과에서 해야 되는 그 학업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정도만 참고하고. 처음에 물어봤던 것처럼 이제 특징으로 가겠습니다. 특징. 만화를 만화스럽게 말해주는 그 특징들이 대체적으로 이게 있어요. 아까 잘 맞추셨어요. 어떤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글이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프레임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요거예요. 특정 칸이 들어갑니다. 이 칸 안에 그림 봐주고, 그 다음 칸 봐주세요. 이렇게 계속 지시를 해주는 의도된 순서대로 병렬했다고 했죠. 칸이 들어가고, 그럼 칸세는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요게 칸세예요. 칸과 칸 사이를 칸세라고 합니다. 칸세가 그게 중요한가요? 그냥 뭐 여대가 아닌가? 그냥 뭐 이런 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칸세의 느낌을 예를 들면 영상 문법으로 좀 설명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칸. 나의 무표정한 얼굴. 저를 보세요. 내 무표정한 얼굴. 뭔가를 보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칸. 먹음직스러운 케이크가 있어요. 두 컷을 딱 놨어요. 여러분이 어떤 이 칸과 큰 칸세 사이에서 어떤 상상을 하게 되죠? 저 사람 배고파서 케이크 먹고 싶은 것 같다. 이 생각을 하죠. 제3의 어떤 의미를 추론하죠. 그냥 두 컷을 배치했을 뿐인데도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케이크 말고 다른 그림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랬죠? 케이크 말고 어떤 다른 거. 그러면 이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 지금 뭔가 화난 사람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초조한 사람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를 들면 내 얼굴 그대로 한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삼성전자 주식 그래프를 딱 그려놓는다. 그럼 어떤 얼굴일 것 같아요, 내가? 초조해하고 있다. 그죠? 비트코인 기쁘다. 이렇게. 나는 얼굴은 하나인데 두 번째 칸에다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발동하는 게 그 어떤 기본 문법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가면 또 웹툰스럽지 않아요? 말풍선이라는 개념. 요거. 말풍선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 요소가 들어가면 웹툰스러워진다라는 느낌을 받죠. 웹툰이 쓰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만화 기호입니다. 혹은 감정 보충 기호. 이게 뭐냐면 여기 있네요. 이런 것들을 만화 기호라고 해요. 요거를 딱 넣어놓으니까 쓰다듬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약속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제3의 언어인 거죠. 이거는 글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냥 만화 기호예요. 화가 났다? 이렇게 폭발한 것처럼 이런 거 그리죠. 화산 폭발한 것처럼. 눈물이 난다, 슬프다? 그럼 아마 눈물 기호를 막 이렇게 넣을 거예요. 땀을 흘린다, 초조해하고 있다. 만화 기호들이 들어갑니다. 감정 보충 기호랑.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소리, 저것들 저거야,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 저건 크게 탕이라고 아마 속으로 읽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효과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효과선. 효과선은 요거죠. 요거. 집중선들. 이런 것들이 대충 들어가게 되면, 웹툰스럽다, 만화스럽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과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배우느냐, 연극영화학과는 아닙니다만, 캐릭터들을 우리는 공짜로 섭외해오는 사람들이죠. 배우들한테 돈 안 줬죠. 우리가 그리잖아요. 대신에 얘네들을 하나의 배우로 본다면 얘네들의 연기력이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아요. 아까 스토리도 텔링을 뭘 만나냐에 따라 달라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자로도 어떤 특정한 연기 연출의 어떤 그 테일링을 고민해야